들어갔어요. 아, 빨간불 켜지 말아요. 켜져 있네. 음. 장난치는 거. 오마이뉴스예요. 2026년도 3월 19일자 기사. 오마이뉴스. 선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분별 일은 미국,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분노 아닌 계산이다. 임상훈 글로벌 리포트예요. 중동 전쟁 유럽 흔들고 러시아 중국의 기회. 지금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한 것은 중국하고 러시아한테다가 이득을 준 거죠. 악은 잔혹함에서만 오지 않는다. 사유 결핍 위에 선 맹신에서도 온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 어디로 가는지 판단할 지성을 갖지 못한 채 행사되는 힘은 먼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부터 무너뜨리고 결국 스스로 적이라고 여겼던 이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 지금 미국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 최강의 힘을 쥔 나라가 분별을 잃을 때 역설적으로 동맹은 불안해지고 그 나라가 경계하려 했던 쪽에는 오히려 기회의 여지가 열린다. 지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미국이 저런 상황이 터지자 오히려 더 유리하게 돼 있죠. 러시아산 석유를 쓰라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 전쟁을 더 길게 늘릴 수 있는 자금을 지금 생기게 됐잖아요. 더 큰 문제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데 있다. 이는 윤리 문제가 아니라 사유와 판단의 능력에 관한 문제다. 트럼프가 문제는 이미 드러나 있다. 미국이 무엇을 하려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다. 반복되는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방식이며 지금의 국제 질서는 그 방식 위에 흔들리고 있다. 가장 가까운 곳이 먼저 무너진다.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같은 동맹인데 미국을 위해서 왜 싸우지 못하는가. 우리는 먼저 미국이 이란이 미국을 공격했다면 우리 한국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같은 동맹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미국을 공격했다면 우리 한국은 동맹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지만 지금 미국은 멀쩡한 이란을 먼저 공격을 했을 뿐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세계 동맹국한테 인지를 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요 근래 미국은 뭐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부부를 갖다가 국제법을 어기면서 체포해서 미국 감옥에다 가둔다든지, 또는 이란을 공격한다든지, 또는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먹겠다든지, 쿠바를 공격하겠다, 캐나다를 제 51번째 주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도저히 부도덕한 이런 미국 위한 그런 것들로 이런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이런 동맹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이 자기 멋대로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는 이제 자기 계획대로 이것이 되지 않자 이것을 동맹한테다가 가장 킬 박스 호르무즈가 킬 박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미 해군도 저만큼 아라비아 해 쪽으로 다 도망치고 없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동맹을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건 트럼프의 부도덕성이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면 우리 한국은 당연히 같은 동맹인 트럼프를 위해서 같이 이란을 공격하고 같이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이 덴마크 그린란드를 미국의 유익을 해서 먹겠다든지, 아니면 베네수엘라를 들어가서
대통령 부부를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가서 체포해 온다든지, 쿠바를 공격하겠다든지, 뭐 캐나다가 뭐 제 51번째 주를 대기해서 어쩐다든지, 여러 가지의 트럼프의 돈키호테적인 그런 그 행동은 그 유럽의 국가들이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보다는 예측 가능한 시진핑하고 만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저기 전환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동맹하고 전혀 이란에 대해서 공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동맹으로부터 그 인식시키지 못했어요. 지 멋대로 베네수엘라 뭐 세계 제1의 매장 석유 매장 국가인 그런 데를 공격하고, 또 그린란드를 그 뭐 히토르라든지 이런 석유 매장이 많은 그린란드를 먹겠다든지, 미국 위주의 어떤 자기 욕심을 부리는 그런 측면이 많죠. 국제사회의 어떤 역할이라기보다 이 미국에 대해서 뭐 중국을, 지금 중국이 뭐 전쟁을 벌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하고 뭐 중국이 마치 이란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를 사용하는 많은 국가들이 전부 당신네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싸워라, 뭐 유조선을 갖다 지켜라 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트럼프가 이 이란을 들쑤셔서 이 지경이 되기 전에는 호르무즈는 굉장히 평온하게 모든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호르무즈를 이용했어요. 지금 이 지경이 돼서 이 세계적인 지구촌에 뭐 오일 쇼크를 만들어내고 호르무즈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이런 것은 여기를 이용한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고 트럼프가 잘못한 거라죠.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는 여기는 매우 평화로운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걸 트럼프가 망쳐놓고 나서는 그다음 여기에 뭐 트럼프 미국의 동맹국가는 여기 통과 못한다 그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죠. 오히려 트럼프로 인해서 동맹국이 지금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란이 미국을 공격했다면은 우리 한국은 당연히 동맹으로서 우리 뭐 저 군대를 보내고 그 이란을 저 미국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 트럼프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뭐 그린란드를 먹겠다든지, 아니면 베네수엘라를 갖다가 공격해서 뭐 삽시간에 뭐 대통령 부부를 갖다가 해서 미국의 감옥에 구속시킨다든지, 또는 뭐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먹는다, 뭐 쿠바를 먹겠다, 뭐 이란을 공격한다, 이런 것들은 동맹국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이란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미국이 만약에 덴마크를 공격하고 그린란드를 먹겠다라면서 한국 니 와서 공격해달라 이러면 우리 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나 덴마크가 미국을 공격했다면 우리는 같은 동맹으로서 미국 갈 수 있죠. 이란이 미국을 공격했다면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같이 가서 싸워줄 수 있어요. 동맹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동맹으로서 미국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니까 EU 국가라든지 나토 국가에서 차라리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하고 대화하느니 예측 가능한 시진핑을 만나겠다 그러고 서방의 모든 사람이 트럼프로 등을 돌려버리고 그쪽으로 갔잖아요. 지금 관세를 가지고 트럼프가 전부 미국 우선주의를 해서 동맹을 다 무너뜨려버린 상태에서 또 이것도 동맹하고 아무런 뭐 서로 협의도 없이 이란을 갖다가 공격을 해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계획대로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미 해군도 갖다 도망쳐버린 호르무즈에다가 동맹들한테 집어넣겠다는 거, 이건 트럼프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자기 군대는 저기 못하겠다 하는데 남의 나라 군대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죽입니까? 그건 총알바지인데. 그 뭐 가장 가까운 곳이 먼저 무너진다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결과는 이미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선택은 유럽을 점점 더 불안전한 위치로 밀어놓고 있다. 지금 트럼프 이란 공격은 바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한테다가 더 기득권을 주고
이 이란의 호르무즈로 인해서 20% 석유가 다 단절돼 버리니까 지금까지 막아왔던 러시아가 더 이상 그 전쟁을 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 석유를 풀어줘 버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더 길게 전쟁을 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 버린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그 트럼프가 이번에 미국의 무기가 그 이란을 친 데 대해서 뭐 지하 벙커를 치고 많은 48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미국 무기가 그거 하지만은 그 다음에 미국이 이란이 미국을 우습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이 이란은 싸구려 드론 가지고 미국에 몇 조 가는 큰 비싼 값비싼 10배나 넘는 그런 비싼 것들을 갖다 소모시키고 이런 전략에서 미국은 상당히 계획 없이 갖다 덤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다 동맹까지 쳐넣어서 총알바지를 한다는 건 우리 한국 국민은 만약에 이란이 미국을 공격했다면 우리 국민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을 돕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국가를 갖다가 공격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멀쩡한 이란을 미국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한 베네수엘라를 그리고 또 멀쩡한 덴마크를 갖다 그리라 놔주면 하겠다. 이 트럼프가 요 근래에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이 동맹국이 미국의 전쟁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 부도덕한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국제 평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의 이득, 미국을 우선주의로 해서 미국의 이득을 위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의 입장에서 만약에 덴마크가 미국을 공격한다든지 이란이 미국을 공격했다면 우리 한국은 당연히 미국을 위해서 같이 동맹이니까 싸워줘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미국 행태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미국 해군들은 그 호르무즈 거기는 이란의 욕조 아니다. 욕조 안에 이란 욕조 안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킬박스다. 죽음의 상자라는 소리죠. 거기 들어가면 바로 죽음의 상자다. 그러면서 미국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미군 해군들은 전부 다 아라비아 쪽으로 다 도망치고 오고 기뢰를 가지고 제거하는 그 세대가 있었는데 전부 다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저기 인도네시아 그쪽으로 다 도망쳐 버리고 없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그 전쟁에서 다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자기 미군이 너무 위험하니까 싫다라고 다 떠나버리니까 동맹한테 거기 들어가서 총알바지 하라는 것은 이건 지금 이 이란을 공격한 자체가 트럼프 자신의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덴마크 뭐 그린란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이것은 우리 동맹이 그쪽에 덴마크가 미국을 치거나 이란이 갔다가 미국을 쳤을 때는 우리 동맹이 가서 도와주러 갔지만 지금 뭐 캐나다한테 51번째 미국 주가 되라라고 공격할 거다. 덴마크 그린란드 안 내놓으면 내가 전쟁할 거다. 이런 식의 미국은 우리 그러면서도 이 뭐 그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중동 그전 전쟁 같은 경우는 국제 평화를 위한 거라든지 민주주의 뭐 이데올로기 이런 베트남하고 베트콩하고 싸움이니까 그런 것이라도 있었지만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운 것이 먼저 무너진다. 가장 가까운 곳에 그 결과는 이미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선택은 유럽을 점점 더 불안전한 위치에 밀어넣고 있다. 중동 전쟁이 확대된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을 강화할수록 그 충격은 유럽의 에너지 물류 구조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증가된다. 트럼프가 그 동맹들이나 민주주의 체계의 나라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어요. 오히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한테는 쾌재를 부리잖아요. 트럼프가 이란을 상대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트럼프한테는 스타일 구기는 짓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힘이 딸리니까 이제 뭐 동맹국한테 가서 자기 위험한 데에 자기 미 해군을 다 빠져버리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프랑스 영국이 가서 거기 가서 저기 총알바지 넣어도 한데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
그러나 같은 호르무즈를 가더라도 이란이 미국을 공격했다면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건. 그러나 그건 상황이 아니란 것이요. 이것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동맹한테 전혀 말하지도 않았고 자기 스스로 베네수엘라라든지 덴마크, 그린란드 같은 상황이다 이거예요. 미국을 필요해서 콩고를 다음에 죽이겠다, 쿠바를 죽이겠다 이러는데, 호르무즈 해부 긴장과 홍해 항로 불안정은 유럽 산업과 물가의 즉각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지만 그 위험을 통제하는 권한과 그 비용을 감당하는 주체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대칭은 점점 더 분명해진다. 미국은 개입의 범위를 결정하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안보적 비용을 유럽이 따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질러 놓은 것들 때문에 많은 지구촌의 여러 국가들이 트럼프 관세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중동의 석유까지 건드려 놓으니까 우리는 전부 이 호르무즈에 가서 파병이 뭐니 이거 이전에 벌써 트럼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 사태에서 유럽이 독자적으로 항로 방어에 나선 것은 선택이라기보다 구조적 강제에 가깝다. 개입은 미국이 만들고 그 후속 부담은 유럽이 감당하는 방식이 고착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 몰상식한 인간인지 우리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뭐 호르무즈 해협을 제일 많이 이용한 국가가 저기 한중일 세 나라에다가 뭐 영국하고 뭐 프랑스가 같이 5나라가 거기다 니들이 거기 제일 쓰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그 유조선 다 호위해라 이러는데, 이 우리 군함이 가면은 킬 박스에 들어가면은 뭐 유조선을 갖다가 호위하는 데는 유조선 한 대에 군함이 두 채가 붙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군함 자체가 지 몸을 보호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호르무즈란 자체가 30km밖에 안 되는 그 좁은 폭에서 배가 뒤엉키면 바로 거기서 사방에서 좁은 그 해협을 지난데 양옆에서 갖다가 측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런 위험한데 가라고 그런 것은 미 해군을 갖다가 아라비아로 도망쳐버리고 미 해군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미국을 갖다 보내봐라. 그러면 우리도 따라갈게. 우리는 그러죠. 미국은 못 간다잖아. 위험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동맹국하고 같이 관계가 된 전쟁이 아니고 지금 트럼프가 우리 지금 지구촌에 만들어 놓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린란드를 안 주면은 덴마크를 공격하겠다라고 세계 제1위 석유 매장을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들어가서 자기는 국제법 지키지 않겠다 하면서 그 부부를 갖다가 체포시켜서 남의 나라에 주권을 체포시키면서 자기 나라에 갖다가 구속을 시켜놓은 이런 상태고, 다음에 쿠바를 공격하겠다. 이 지구촌에 무슨 뭐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짓을 하면서 사전에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같은 동맹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자기 우리가 덴박 개인적으로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는 국제사회에 그 자유 평화를 위해서 했던 나라지, 미국이 뭐 그린란드를 먹는데 네가 이게 거절하면 덴마크를 내가 경제하고 군사로 가지고 공격하겠다. 이거 뭡니까 이거. 공산주의도 이딴 짓거리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지구촌에 제일 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이라든지 중국하고 러시아 세 나라인데 이 세 나라 중에 제일 질이 나쁜 게 트럼프라는 거예요. 이 중국이 대만을 나고 하나의 중국이라 하는 것에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통합하려 한 것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쪽은 소비에트 연방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할되기 전에는 소비에트 연방 자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에서 같이 있다가 이게 하나씩 분리 독립된 거죠. 대만은 같은 중국인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의 사람이서 같은 중국이죠. 같은 중국 인종이 같은 민족이죠. 그렇지만 미국이 지금 이란이라든지 뭐 덴마크라든지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그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캐나다를 뭐 제 51번째 줄을 한다든지 이런 몰상식한 이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국제사회로서 존경을 받던 미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세기 말 마지막 이 인류가 멸망될 때 마지막 나오는 정치 지도자인 666의 모습을 띠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666 뭡니까? 마귀 사탄의 지도자를 말하죠. 마지막 인류가 멸망할 때 정치 지도자가 유럽이 하나의 통화를 쓸 것이고, 성경 그랬잖아요. 마지막 인류 멸망 시에는 유럽이 한 통화를 쓰고 마지막 666이 이 세상을 다 통합하는 6666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지금은 푸틴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트럼프 중에서 666에 해당하는 인물은 트럼프가 지목하기에 가장 적절하죠. 뭐 시진핑이라든지 푸틴은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이런 날강도 같은 짓은 안 하고 있어요. 에너지 영역에서 그 효과가 더 직접적이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로 인해서 많은 지구촌이 지금 뭐 호르무즈에 가나마나 이것 이전에 지금 각 나라들은 미국이 저질러 놓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영역에 그 효과가 더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중동 기장이 고조될수록 유가 운송 비용은 상승하고 그 충격은 미국보다 유럽 경제에 더 크게 작용한다. 유럽 경제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이라든지 중국은 괜찮아요. 중국이나 인도는 파키스탄 이런 쪽은 전부 다 통과해요. 지금 동맹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데 지금 트럼프는 뭐라고 있습니까? 지 나라 해군도 다 못 들어가겠다는 데를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동일한 사건이지만 뭐 한국에 들어있는 모든 미군의 사드니 뭐니 다 집어다 중동으로 다 옮겨버리는데 한국군을 갖다가 거리다 배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오기 딱 좋은 상황이죠. 부담의 분배는 균등하지 않다. 그 결과 유럽은 외부에서 보장되던 안전 대신에 스스로 불확실성을 관리해야 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동맹의 성격이 바뀐다. 보호 구조는 점점 약해지고 비용의 구조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미국의 개입은 질서를 강화하기보다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그 불확실성은 가장 가까운 동맹부터 흔들어온다. 미국이 이런 모습들이 동맹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난처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같은 충격과 다른 결과. 그런데 같은 작동이 다른 방향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중동 전쟁은 그 변화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다. 전쟁이 확대될수록 에너지 가격은 오르고 국제사회의 시선은 분산된다. 이 두 가지 변화는 곧바로 다른 곳에 효과를 낳는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저질러놓은 이 중동으로 인해서 석유 파동으로 각 나라가 지금 자기 지금 나라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석유가 없으니까 라면 봉지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 효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잘 나타나는 곳이 러시아다. 유가 상승 곧 러시아 재정 여력으로 이어진다. 죽었던 이 러시아가 뭐 중동 석유로 러시아산 석유를 담가 쓰라고 되니까 러시아가 살판났죠. 결국 중동 정쟁은 러시아를 살려놓고 미국의 품위는 더 무너지고 동맹국한테는 여러 가지 석유로 돼서 에너지 고갈로 인해서 그 각 나라의 경제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호르무즈에 가서 유조선을 갖다 보호하라는데 말이 안 되죠. 그건. 그렇게 보호하라면 먼저 미국 먼저 거기다 유조선을 갖다 미 해군 먼저 보호하라고 그래야 되겠죠. 자기 건 다 빼버리고 자기 해군은 말을 듣지 않은 거 왜 듣지 않겠어요. 미 해군들은 뭘 합니까? 호르무즈는 킬박스다. 거기는 이란의 욕조 아니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너무 위험해서 자기들은 못 간다 하고 미 해군이 트럼프 말 듣지 않아요. 자기 해군도 트럼프 말 듣지 않고 아라비아해로 다 도망쳐버리고 없는데 지르 제거함도 세 대가 있었는데 그 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쪽으로 다 도망쳐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이란 공격은 지금 같은 동맹국한테 그 각 나라에 비축할 수 있는 것이 일주일치다 이주일치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모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라면을 하나 만들 때도 그 봉지에 저기 비닐 봉지에 들어가는 거 쓰레기 봉지라는데 이거 다 지금 석유로 만드는 건데 석유가 안 들어오니 우리나라로 지금 뭐 모일제니 무슨 격일제니 자동차 운을 좀 줄이잖아요. 이뿐 지금 줄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뿐 아니라 전쟁의 무기가 중동에 이동할수록 우크라이나 전선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린다. 그렇죠. 트럼프가 이런 이제 중동의 석유 이란 석유로 인해서 호르무즈를 폐쇄시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동맹국이 석유로 문제를 어려움을 당하자 지금은 러시아산을 쓰라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더 죽어나죠. 지원과 관심이 분산되는 사이 러시아는 압박이 완화된 상태에서 시간을 번다. 전쟁은 길어지고 그 시간은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제재 문제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중동발 공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조정은 의도와 무관하게 대러 압박의 균열을 만든다. 중동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러시아를 좀 풀어주니까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더 많은 북한으로부터 이런 군사 무기하고 또 석유를 팔아가지고 엄청난 뭐 65%인가 뭐 70%가 더 판매가 더 많이 돈을 좀 벌고 있어요. 실제로 제한적 유예나 집행 완화만으로도 러시아는 추가적인 수입 판매 여지를 확보한다. 에너지 시장이 흔들릴수록 러시아는 제재 대상이면서 동시에 필수 공급자라는 이중적인 위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제재 대상이던 것이 필수 공급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결국 중동의 불안전은 유럽에는 비용으로 러시아는 수입과 시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구조라면 기준은 하나다. 힘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아니라 그 힘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다. 돈이 아니라 공간을 얻는 중국. 러시아가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다면 중국은 보이지 않는 이익을 축적한다. 그것은 수익이 아니라 위치다. 러시아가 돈과 시간을 벌였다면 중국은 공간을 얻는다. 미국 작동이 유럽을 흔들고 러시아의 여유를 제거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긴다. 동맹 내부 시대가 약해지고 통상과 안보의 균열이 생길수록 그 공간은 점점 넓어진다. 중국이 이란이 인도하고 중국에게는 호르무즈 뭐를 갖다 풀어줘요. 그리고 미국 동맹들한테만 다 쥐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이 닥치죠. 이 변화는 외교적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은 중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 운영하던 군사 자산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전력이 한쪽으로 쏠린 순간 다른 지역에서는 상대적 공백이 생긴다. 아시아 쪽에 생기죠. 지금 일본의 주한 뭐 미군도 그렇고 주일 미군도 그렇고 전부 뭐 싸더니 뭐니 전부 그 갖다 중동으로 지금 그 미사일들이 옮겨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국군까지 빼다가 무슨 거기 하라면 문제가 많죠. 이건. 그래서 유럽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유럽에서는 트럼프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관세를 갖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어제 했던 거 15%가 내일은 뭐 50%로 돼버리고 50%가 또 10%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뭐 돈키호테지고 즉흥적이고 예측 불허한 트럼프하고 얘기하느니 예측 가능한 시진핑하고 대화하겠다라고 유럽의 많은 정상들이 시진핑한테 몰려가고 트럼프한테 등을 돌리는 상태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 공백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다. 미국 존재가 얇아진 만큼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넓어진다. 인도태평양에서 억지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질수록 중국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된다. 한마디로 미국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미국으로서의 존재감이 더 크고 무거워졌을 텐데 자기 갖다가 뭐 그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속옷을 다 내보임으로써 아 미국이 대단치 않다 그렇게 보여버릴 거예요. 미국하고 이라라 싸움은 게임이 아닌 싸움이죠. 미국하고 러시아가 붙거나 중국이 붙었다면 거의 상대가 되겠지만 이 체급이 달린 거다고 싸우면서 찔찔매니까 미국 위상은 많이 추락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국제사회를 위한 명분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부 뭐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먹겠다든지 베네수엘라 사건이라든지 쿠바를 하겠다든지 뭐 이란에 가란 거요 이스라엘하고 짜가고 이런 것들은 어, 상당히 국제 평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제 그러니까 동맹하고는 거의 타협도 안 하는 자기 마음대로 뭐 저질러 놓고는 와서 동맹을 끌어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이 동맹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란이 미국을 공격했다면 우리 한국은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건 100% 가야 돼요. 이란으로부터 또는 덴마크로부터 미국이 공격당하면 우리 한국은 동맹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싸워줘야 돼요. 호르무즈가 아니라 호르무즈 하랩이라도 더 험한 곳이라도 가서 같이 싸워줘야 됩니다. 거의 동맹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은 뭐 한국 동맹 다 소용없고 무슨 뭐 주한미군 주둔비 뭐 10배 안 주면은 철수해버린다 하고 이 짓을 밥 먹듯이 했잖아요. 지금 왜 5개 나라 지목했지만 한 나라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호르무즈라는 것이 킬박스인데다가 이란의 욕조 아니다. 그리고 미군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거 너무 위험하다. 아라비아로 호르무즈에서 아라비아 해로 다 도망쳐 버렸어 미군은. 그리고 트럼프 말을 듣지 않아요 미 해군은. 너 왜? 그건 자살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그건 미친 짓이다. 거기 너무 위험하다라고 미군이 트럼프 말을 듣지 않고 가버리니까 그다음 동맹한테 거기 가서 그 짓 하라는데 만약에 이란이 미국을 공격했다면 우리 동맹 가서 싸워줘야 돼요 실은. 그렇지만 이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응? 뭐 덴마크가 미국을 갖다 공격했겠어요? 미국이 지금 덴마크를 공격한다라면 우리는 거기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는 같이 미국하고 우호적이 있던 나라가 미국이 덴마크를 치면 같은 나토가 그린란드로 다 포진시키니까 트럼프가 니들 그러면 관세 올릴 거야. 그러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존재가 얇아진 만큼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넓어진다. 인도 태평양에서 억지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질수록 중국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유럽과 미국 사이의 균열이 더해진다. 그렇죠. 이미 트럼프는 예측 불허한 트럼프보다 예측 가능한 시진핑하고 대화하겠다라고 유럽 정상들이 전부 이번에 막 중국으로 다 등을 돌렸어요. 중국 그 틈에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지금 트럼프의 그런 졸속하고 뭐 변덕스럽고 국제 깡패로 그 미국의 위상을 다 무너뜨렸는데 지금 이번에 이란 공격으로 인해서 트럼프는 자기 겉옷을 다 벗고 속옷을 다 드러내는 상태죠. 그런 좋은 군사 이런 무기를 가진 것을 다 밖으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의 그쪽에서 그 사신이 왔을 때 자기 무기 창고에 있는 무기를 다 자랑을 해요. 자기는 이런 무기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다 자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자랑했던 무기를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되잖아요. 미국이 딱 그 짝이죠. 자기 호르무즈에다가 무슨 뭐 이란에다가 자기 있는 무기는 뭐 전부 갖다 퍼부어 놓는데 그 무기를 다 전략 무기를 다 노출시켜서 뭐 싸구려 무슨 드론에 다 그것들을 소비시키고 탄약이 부족할 상태가 되니까 뭐 주일 미군이라든지 주한미군 다 갖다가 쓸어다 거리 갖다 놓잖아요. 지금 이런 큰 대국이 이란하고 싸움질하면서 이렇게 자기 겉옷을 벗었고 속을 다 들여다 보이는 이런 짓거리들은 미국의 미신을 더 깎아내리고 자기 푸비를 더 낮추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를 더 격상시킨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동맹들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미 해군도 저렇게 위험한 데는 바로 킬 박스인데 우리 갈 수 없다라고 다 도망쳐 버렸는데 남은 나라가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그것이 동맹들하고 같이 서로 협의를 하거나 어떤 언지를 줬던 것이 아니잖아요.
뭐 덴마크가 그린란드 안 주면 미국이 전쟁할 거야. 그러면 그 전쟁에 우리 한국이 가서 동맹국이 싸워줍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부도덕한 거죠. 이처럼 분별 일은 강대국이 세계를 흔들어 놓을 때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분노가 아니라 계산이다. 맞아요. 지금의 위기는 우리는 굉장히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는 혈맹 관계인데 지금까지 트럼프는 상당히 동맹에 대해서 부도덕한 일을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전쟁에 다 우리가 참여했어요.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저기 중동에 있는 모든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가서 죽었죠. 지금의 위기는 도덕적 분노를 자극하지만 그 감정은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 불안정이 어떤 경로로 한국에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어디에 개입할 수 있을지 정확한 읽는 일이다.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에너지다.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동맹들의 에너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중공에 가서 호르무즈를 갖다가 유조선 그거 하게 생겼어요. 지금 차라리 중동에 가서 그 유조선을 우리 군대가 하는 것보다는 중동 이란하고 대화를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맞죠. 그게 이란하고 각 나라가 우리는 이스람에 발 닿지 않을 테니까 우리 한국 유조선은 좀 통과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나라 경제가 망해먹고 라면 봉지를 못 만들 정도가 돼버리는데 트럼프가 저질러 놓은 일을 가지고 동맹국한테다 이런 불이익을 주고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 니들이 해라 이런 말이 안 되죠. 그건 뭐 국민학교 산수 실력만 갖고도 그건 답이 아니죠. 그건 중동의 불안은 곧바로 유가와 운송 비용을 통해 한국 경제에 전이된다. 지금 트럼프가 엄청난 강 동맹국이라든지 이 지구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뭐 미국 자신은 더 많은 피해를 받겠죠. 그러나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란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국 뭐 이락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두바이라든지 여러 주변에 이라크 다 전부가 다 같이 또 그 외에도 이 석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석유값이 올라간 데다가 석유값이 올라가면 모든 생산 작품이 올라가고 수출도 불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죠. 국민 경제에도 어려움을 주고 트럼프 이란 공격은 지구촌에 많은 불행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석유로 불 끄기 어려운데 거기다가 호르무즈로 와서는 뭐 유조선을 막으라. 자기 군대도 거기는 그러면 한번 동맹국이 보는 데서 미군이 가서 유조선을 갖다가 그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한번 뻔을 보여야 우리가 흉내 낼 거 아니에요. 자기 배들은 위험하다고 다 아라비아 해 쪽으로 전부 도망쳐고 없는데 동맹이라 언제는 동맹 필요 없다 하다가 이제는 동맹 찾습니까? 해상교통 역시 마찬가지다. 호르무즈 홍해에서 벌어지는 긴장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한국의 수출과 산업을 직접 흔드는 변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신의 물류와 에너지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개입의 범위와 방식은 동맹이 아니라 생존선이라는 기준 위에 재설정돼야 한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미국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자신의 물류와 에너지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 아랍에미리트와 관계로 이런 걸 잘 지금 풀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자신의 물류와 에너지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가 이 중동 사태는 우리는 우리 저기 국민을 갖다 군대를 갖다가 해서 다 죽여오면은 이재명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보겠습니까? 윤석열 짱나지 다 끌어내리죠. 멀쩡한 군대를 갖다 거기다 넣어서 총알바지로 다 죽이면은 이재명 정부는요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이런 한국 자신 물류와 에너지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란 건 미국 요구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개입의 범위와 방식은 동맹이 아니라 생존선이라는 기준에 재설정돼야 한다고 오늘 이
이 글이 상당히 수준 높은 글이에요. 내 보니까. 더 단순하게 오마이뉴스에 분별 이름 미국,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분노 아닌 계산이다. 임상훈 글로벌 리포트인데, 임상훈 글로벌 리포트가 아주 근데 이런 뉴스는 이렇게 멋진 글로 쓰는 것보다도 더 단순하게 쓴 게 더 나아요. 이런 건. 에너지 영역에서 그 효과가 더 직접적이다. 중동 긴장이 고조될수록 유가와 운송 비용은 상승하고 그 충격은 미국보다 유럽 경기에 더 크게 작용한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부담 분배는 균등하지 않다. 그 결과 유럽은 외부에서 보장되던 안전 대신에 스스로 불확실성을 관리해야 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뭐 미국에서는 한국이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국이 우리가 생존의 문제가 딸려 있는데 미국을 무조건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패턴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란이 미국을 공격했으면 우리 한국은 당연히 갑니다. 미국이 덴마크를 공격하면 우리 한국은 안 가요. 그러나 덴마크가 미국을 공격하면 우리는 갑니다. 미국이 덴마크를 공격하고 그린란드를 먹겠다 한 싸움에 우리는 가면 안 되죠. 그러나 덴마크가 미국을 공격했을 때는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같이 싸워줘야 돼요. 이렇게 그 결과 유럽은 외부에서 보장되는 안정 대신에 스스로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고, 이렇게 동맹의 성격이 바뀐다. 보호의 구조는 점점 약해지고 비용 구조가 자리를 대체한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자립을 자주국방을 갖다 논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핵을 개발하려다가 뭐 철퇴를 좀 맞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자립을 해야 된다.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미국 개입은 질서를 강하기보다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그 불확실성은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부터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만 살판난 거예요. 러시아가 돈을 벌었으면 중국 공간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란은 중국하고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그냥 통화시켜요. 미국의 동맹들한테만 이렇게 갖다가 폭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안화를 가져오면은 통화시키겠다, 이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갖다가 이란이 지고 있죠. 갖고 놀아요. 트럼프는 그냥 비싼 고가 막 그냥 군사 몇 조짜리 몇 천억짜리 뭐 비싼 스텔기나 막 이런 것들 갖다 공격 퍼붓고 포탄을 퍼붓는데, 그 포탄을 몇천만 원짜리 저기 드론으로 가지고 유인해서 다 소모시켜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란의 계산이 더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거죠. 지략이. 작은 파리가 이 사자를 잡는 형이에요. 모기 새끼들이 그 사자의 코트를 건드리고 이렇게 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죠. 미국 작동이 유럽을 흔들고 러시아에게 여유를 제공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 동맹 내부 신뢰가 약해지고 통상과 안보의 균열이 생길수록 그 공간은 점점 넓어진다. 이미 유럽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를 상대하느니 예측 가능한 시진핑을 상대하겠다 해서 많은 사람이 트럼프와 등을 돌리고 유럽의 정상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향했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동맹들한테 와서 뭐 호르무즈에서 뭐 유조선을 갖다가 뭐 포위하라 하니까 그건 참 미친 짓이죠. 그건. 그 공백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이쪽에서 이동해서 중동으로 몰리는 사이에 사방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 공백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다. 미국이 존재하지 않고 얇아진 부분은 중국이 갖다 그 공백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쪽으로 많이 유럽이 정상이 몰리고 트럼프가 동맹을 압박하고 이런 데 대해서 중국 쪽으로 다 붙잖아 지금.
인도 태평양의 억지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질수록 중국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된다. 여기에 유럽과 미국 사이의 균열까지 더해진다. 미국 일방적 조치와 그로 인한 불일치는 다른 국가들에게 협상 여지로 바뀐다. 중국하고 협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 틈에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로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이 이익은 러시아와 다르다. 러시아가 에너지와 전쟁 환경에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다면 중국은 질서 변화 속에 위치를 넓힌다. 더 시진핑이 더 품위 있게 중국이 더 수준 높은 격상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축적되는 조건이다. 이는 향후 미중 세력 구도 변화를 좌우할 미국 치명적인 악수다. 트럼프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러한 공격은. 치밀한 전제 구상도 없이 돈키호테적인 즉흥적인 거,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의 행동은 동맹도 전혀 모르는 이란 공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져가지고 동맹을 갖다 호르무즈에 갖다가 총알바지로 세우라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나라를 잃게 되는 이런 국민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데 대해 흔들면 안 된다. 이게 한미 관계는 한두에 생긴 건 아니지만 이란이 미국을 공격했을 때는 워싱턴을 향해서 공격했을 때 우리 한국 군인은 갈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이 가지고 덴마크라든지 그린란드라든지 뭐 베네수엘라든지 캐나다든지 쿠바라든지 이란을 칠 때는 우리는 움직이면 안 된다. 나는. 그러나 상대방 나라들이 미국을 칠 때는 우리는 가서 싸워준다. 그게 동맹이에요. 지금까지 미국이 싸워주는 이런 전쟁들을 보면은요, 전부 그린란드를 보세요. 덴마크 너 그린란드 미국이 안 팔면 내가 전쟁하고 니들 경제로 갖다 줄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협박이죠. 이건 국제 깡패예요. 이런 데는 우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러건. 그러나 덴마크가 미국을 공격하면 우리는 가서 싸워요. 동맹이니까. 우리 나라 입장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재명 정부가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뭐 미국 측에서는 한국은 이거 거절 못할 것이다. 거절 못할 것이다. 미국과 관계보다는 우리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물류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석유 문제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나가면서 한국이 먼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환경이 먼저 우선시 되고 나서 미국과의 관계도 그러지. 지금 다른 5개 나라가 하나도 행동 안 하잖아요. 트럼프만 방방 뜨는데 아무도 트럼프 말대로 호르무즈에 가서 총알바지 되겠다는 나라 없어요. 지금 이번에 일본이 가서는 트럼프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할 텐데 오늘 19일이니까 오늘 하겠네요. 일본이 어느 만큼 미국을 갖다가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이제 다카이치가 가서 어느 정도로 갖다가 마이너스적인 작용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다카이치가 다른 네 나라가 안 하고 있는 것을 그쪽이 한다리 가지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큰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거예요. 아마 인도 태평양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미국이 중동에 더 깊이 묶일수록 이 지역에서 존재는 상대적으로 얕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그 자기 보물 창고에 들어있는 것을 모두 적군한테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바빌론이 전부 여기에 자기 히스기야 그 왕의 금고 창고에 있는 것들 전부 보물 창고에 있는 걸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뺏겼죠. 그것을 지금 트럼프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스텔기지 뭐니 있는 것은 전부 갖다 때려서 엄청난 비싼 것들을 갖다 때려다 벗고 갖다가 했는데 지금 이란은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파리떼 안 되다가 사자가 코가 물린 셈이에요. 지금 같은 구조 속에 어떤 나라는 비용을 닦고 어떤 나라는 그 틈을 가져간다. 차이는 의도가 아니라 판단이다. 문제는 그 결과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그걸 인식하지 못한 데 있다. 이럴 때 후발주자의 선택은 분명해진다. 혼선을 위기로 받아들이면 비용을 떠안게 되고
고조로 읽으면 기회를 얻는다. 위기의 시대는 도덕의 시험장이 아니라 무엇보다 실력의 시험장이다. 그랬네요.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란의 싸움은 우리 동맹국이 관여된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오마이뉴스 2026년도 3월 19일자 기사인데요. 분별 일은 미국,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분노가 아닌 계산이다. 임상훈의 글로벌 리포트예요. 선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는데 상당히 아주 수준 높은 글이에요.